잡스, 스티브 잡스, 스티븐인가? 스티브 잡스? 그의 책들, 김태규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서재. 스티브 잡스는 어떤 책을 읽었나 이 말이죠. 서울대 국사학과를 마친 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2000년대부터 코리아 타임스 경제부 기자로 일했고 현재는 매주 비즈니스 저술은 책이 많군요. 특히 스티브 잡스 3부작을 매진하고 있다. 김태규. 신기한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인쇄 매체를 매우 좋아했고 또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85년 플레이보이지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것이 책과 초합이라겠다. 책을 많이 읽었네요. 아이콘과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이전이지만 또 맥킨토시가 널리 퍼진 이후라는 점을 가면 의외다. 어떤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을까? 태어나자마자 생부모에게 버림받은 입양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스스로 환경주의자. 스티브 잡스는 소수의 노출했고 그의 책에 그의 리스트에 들어온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책은 평생을 곁에 두고 매년 한 번씩 읽기도 했다. 그만큼 인쇄 매체에 강하게 반응했고 기업가로 성공한 후에 인터뷰에 응할 때마다 인쇄 매체 책을 많이 연구를 많이 했네요. 잡스 왜 그토록 산책을 사랑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그의 독특한 식단은 어떤 영향 리더십 모델 그의 스스로를 거부한 이유는 그런 단초가 뭘까? 책을 보면 알겠다는 거죠. 수행도 하고 다양했네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인지 대강은 알았지만 세세한 모습은 그의 공식 전기인 월터 아이작슨은 스티브 잡스를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은 잡스가 정말 나쁜 인간이라는 점이었다. 여자친구를 마약에 길러들여서게 했고 어렵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부모님을 입학식에 못 오게 하고 파트너인 스티브 버지니아에게 사기를 치고 식당 여직원이나 서비스맨들에게 못살게 굴었고 애플 초창기의 멤버이자 절친한 친구를 스톡옵션에서 배제했다. 회사도 인격 말살식 경영 방법으로 운영해서 아래 사람들에게 무리한 또 주 7일 근무도 강요하고 남의 아이들을 자신이 가진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공동 창업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중에 최악은 그의 딸 리사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불행한 과거에서도 불구하고 잡스는 리사가 딸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더 나아가서 딸의 친노를 해픈 여자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리사 모녀는 이사를 13번이나 하는 힘든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후일에 주식 공개를 통해서 떼부자가 되기 직전에야 이사회의 제안으로 리사에게 재산의 양육비와 주거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확정하는 서명까지 받아놓았다. 주식 부자가 된 뒤에 리사 어머니가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할까봐 신경 쓰였나 보다. 리사와 그의 아내 로렌 파울의 평가는 더욱 가관이다. 리사는 잡스와의 일본 여행 중에서 장어초밥을 먹으며 단란한 저녁 시간을 보낸 추억을 아버지는 심지어 인간적이기까지 했다고 설했다. 뼈있는 말이다. 그의 아내 로렌 파울이 여러 가지로 평가는 가관이다. 리사는 잡스와 그의 인생과 성경에는 극도로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요. 스티브 조작이나 왜곡에 능하기는 하지만 조작이나 왜곡에 내 아내에게는 절대로 어떻게
스티브 잡스는 토마스 에디슨이나 알렉산더 그레 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내 딸이 그와 같은 인간을 사위 후보로 데리고 온다면 나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로렌 파월처럼 10조 원이 넘는 유산을 물려받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의 인간성과는 무관하게 잡스는 위대한 인간이었다. 그는 천재였고 학자, 발명가, 예술가 등 전형적인 범죄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는 새로운 스타일의 21세기형 천재였다. 1975년 동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이 키보드 작동으로 모니터에 글자가 타이핑되는 혁신을 이룬 순간 그의 생각은 곧바로 네트워킹으로 발전했다. 80년대 이미 서적 크기의 매킨토시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를 위해서 터치 스크린과 평판가 필수적임을 알고 있었다. 잡스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잡스의 기이한 성격 속에 또 이런 천재성이 있다는 거네요. 잡스는 왜 회사 이름을 애플이라고? 잡스는 왜 막내딸 이름을 이브라고? 잡스가 산책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는? 잡스가 왜 씻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잡스가 최장암 판정을 받고도 바로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는? 죽음의 순간을 무엇을 보았길래? 잡스와 파린의 은인. 스티브 잡스 인생을 따라가보면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 많다. 첫 은인은 그를 입양해준 부모님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그 중에도 아버지 폴 잡스. 폴 잡스는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지만 뛰어난 손재주로 촬영의 소리와 튜닝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전자제품 대에서도 전문 지식이 없지만 본능적으로 기능의 활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양아들 잡스에게 기계와 전자제품을 자연스레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말썽꾸러기 아이를 보듬어 주었고 나은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주거지를 옮겨 다녔다. 잡스는 대학 첫 학기에 자퇴하고 말았다. 학교를 다니는 게 우겼더라도 폴 잡스는 집을 팔았을 아들이 만약 폴 잡스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제압하려했던 잡스는 아마 100% 잘못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은인은 스티브 워즈니악. 컴퓨터 천재였던 워즈니악이 애플은 성공할 수 없었다. 그 없이는 워즈니악 같은 천재는 대체 불가능했다. 네 번째 은인은 벤처 캐피털 마쿨라. 다섯 번째는 픽사의 또 레스터. 일곱 번째는 조니 아이브.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 8인의 은인에 들지 못했지만 만약 9번째 은인을 뽑아야 한다면 목선 테라비의 테바니언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는 잡스가 어떤 큰 역할을 했다. 리더십. 그는 플라톤을 읽고 그 사상에 영향을 받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한나절 건설 좀 구체적인 서적을 읽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리어원과 모비딕은 희대의 걸작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거 리어원과 모비딕의 아합선장을 읽으면 어떻게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갔을까? 그것이 이 파티의 주제이다. 리어왕은 보통 사람이 영문으로 읽기 거의 불가능한 희곡이다. 그다지 길지도 않고 이 희곡은 1605년이 쓰여졌다. 우리나라 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중국은 명나라가 인도는 무굴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아무리 우리말이라 해도 400년 전에 쓴 글이 슬슬 읽히겠는가? 리어왕. 시놉시스. 고대 브리튼의 늙은 왕 리어는
자리에서 물러나 세 딸, 리에 왕은 세 딸을 불러서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그런 책을 읽었다는 거죠. 또 셰익스피어, 영국 영문학 역사상 최고의 작가로 살리는 그런 장갑 제조업자, 업장까지 지는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와 부유한 제주 집안의 딸이었던 메리 아덴사에서 8남매 중에서 셋째였고 생존한 자녀 중에서 장남이었다. 셰익스피어 18세에 8세인 연상인 결혼해서 6개월 후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모비딕 허먼 멜빌 1851년에 발표한 책으로 런던에서 고래라는 타이틀을 처음 시놉시스 화자인 이스마일은 뉴욕 맨해튼에서 온 젊은 친구다. 상선을 탄 경험 있는 그는 포경선을 타보기로 결심하고 시놉시스 허먼 멜빌은 무역성 집안의 8형제 중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정규 사후에 훨씬 더 후한 평가를 받았던 점에서 멜빌과 닮았다. 리어 왕 모비딕과 잡스의 리더십은 절묘한 공통점이 있다. 스티브 잡스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허먼 멜빌과 공통점이 많다. 모두 명문 대학을 나와서 정통 앨리스 코스를 밟아 늘 이들과 거리가 먼 부류에 속한다. 셰익스피어와 멜빌은 아예 대학 문턱에 가보지도 못했다. 잡스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들의 책을 읽었지만 그들의 비슷한 운명을 겪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친부에게 버림을 받던 잡스가 초봉자 어려서부터 자신의 양육자가 친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던 어찌 트라우마가 없었겠는가. 잡스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루터 교회에 가곤 했기 때문에 이스마일에 대한 기본 정보는 있었으리라. 물론 반박도 가능하다. 잡스가 처음 애플2를 처음 출시했을 때 그 가격을 0.0066달러로 책정해도 그 의미를 몰랐다고 한다. 0.06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스마일을 알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가 모비딕을 읽기 전에 이스마일의 배경을 몰랐다 해도 모비딕은 성경적인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다. 이스마일뿐만 아니라 엘리야 등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차용했다. 아합은 기원전 9세기경 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으로 당시 야훼와 경쟁 강했던 바울의 재단을 쌓는 등 기독교 전반의 이스라엘을 최악으로 평가받는다. 리어 왕과 아합, 스티브 잡스. 리어 왕과 아합 선장의 혼첩은 의지와 추진력이 유별나다. 잡스의 리더십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잡스와 아합의 연결선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고래 모비딕의 색깔인 흰색은 이스마일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아합에게는 고귀를 함과 존경의 대명사였다. X 이론과 Y 이론 19세들에서 이런 가설이 X 이론 지도자는 추종자가 일하기 싫어하고 회피하고 야심이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하고 지시하며 감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반면에 Y 이론 지도자는 종업원들이 이를 즐기며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X 이론 경영자는 아래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부하를 믿지 못해서 서사건강 간섭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직접 지시를 내리며 업무 태만이나 이런 것을 감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반면에 Y 이론 경영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비유컨대 Y 이론은 항공기 조종사들이 목적지만 정해놓고 실제 운행을 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X 이론은 자동차 운전이다. 운전자가 잠시라도 한눈하면 차는 정서를 넘어가거나 갓길 난간을 들이받고 만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핸들과 그려야 된다. 리언과 아합은 자신의 부하와 가설들에 대한 상이한 전제에 기반한 Y 이론에 기반한 행위와 이런 것이 있는데, 반면에 아합은 철저히 X 이론적인 지도자다. 승인된 항해수와 작살,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은 그러면 잡스는 사소한일까지도 직접 통제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거시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 세세한 실행 방식까지 직접 결정 지시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했다. 잡스가 결정하면 직원들은 눈 가리기를 한 말처럼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내달리며 데드라인 내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된다. 그러다가 보면은 가끔 A급 프리라는 칭송을 듣기도 하고 스톡 옵션도 부여된다. 잡스는 전형적인 X 이론 지도자다. 그런 부하를 믿고 맡기는 것보다 세세한 사안 하나까지 자신의 손길이 닿고 통제하는 쪽을 선호했다. 아니 통제에 병적으로 집착했다. 다만 그가 주장하는 A급 프리요. 넥스트에서도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최악의 사건이 발견했다. 한편은 잡스의 소유했던 피터반 큐렌버거가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를 찾아가서 넥스트를 인수한 다음 잡스를 해고하고 자신을 CEO로 삼아달라고 은밀하게 부탁했다. 비록 도중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의 투대할 기도는 무의로 돌아갔지만 잡스는 가슴을 쓸어내려만 했다. 애플에서 이미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겪고도 부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잡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인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리어 왕과 아합의 리더십은 모두 실패했지만 그 과정과 내용은 상이하다. 리어 왕이 처절한 몰락을 표상한다면 아합은 장렬한 실패의 경우다. 아합은 바다 사나이로 기감이 되는 최후를 맞았다고 볼 수도 있다. 잡스는 리어 왕의 바람직하지 못한 후계자 계승, 명확하지 않은 분과나 무분별한 권력 이양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왜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타고난 성정이 강화된 것이다. 잡스가 보였던 통제에 대한 집착의 연원을 전부 리어왕 모비딕 서적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넌센스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보다도 그의 통제 지향적이고 아래 사람에게 권한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의 오랜 동료인 데일 요캄은 월터 아이작슨에게 잡스의 통제에 대한 집착이 출생 이후에 버려졌다는 사실과 그의 성격에서 직접적으로 비롯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실 잡스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사실은 독서 리스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잡스 고등학교 때 백지 상태의 리더십관을 유지하고 있다가 리어왕과 아합을 비교해서 아합의 X 이론적인 접근법을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로 100% 취사선택했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그의 독특한 성정이 리어왕과 아합의 케이스를 접하면서 아합 쪽으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스탠퍼드 대학. 스티브 잡스의 인생에서는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생물학 입양을 결정했을 때 대절자를 원했고 따라서 폴 잡스 부부는 양궁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결국 잡스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서약한 후에야 정식으로 입양할 수 있었다. 후일에 잡스는 리드 대학에 입학했지만 몇 주 만에 그만두고 다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 2005년 스탠퍼드 강연에서 말했듯이 그는 자퇴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학 중퇴자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폴라로이드 사를 설립한 잡스의 영웅 에돈 랜드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고 그와 가까웠던 수십조 원 재력가 레리 앨리슨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잡스와 복잡한 인연을 맺었던 구글創立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스 스탠퍼드 출신이다. 팀 쿡을 아내도 스탠퍼드 MBA 스탠퍼드를 향했다. 인도 순례를 마치고 스탠퍼드 청강이었고 나중에 암수술을 받은 것도 스탠퍼드였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퍼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란 말인가? 그래서 그는 스탠퍼드 사람들을 다수 채용하고 그 대학 시설들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나 정봉구 회장에게 서울대 출신이 많이 채용한 그런 거. 2005년 6월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도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대중 연설을 하지 않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이작스는 잡스가 암 수술을 겪고 50살을 넘어서면서 약간 과거 예상 모드였기 때문에 연설을 수록했다고 했지만 핑계같이 들린다. 잡스는 보통 프레젠테이션 영상물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리허설에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스탠퍼드 연설은 4개월이나 앞선 2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그에게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그리고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폴리시라는 제목의 시대 명연설을 쏟아낸다. 텍스트를 접해보면 아름답기 그지없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따스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의아할 정도다. 하지만 유튜브로 그의 연설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연설자가 누구지?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청정을 자유자재로 농락하던 잡스는 어디 가고 준비된 원고를 쉼표도 없이 읽어가는 저 사람은? 이점에서 두 의문이 생긴다. 그는 2009년 두 번째 암 진단을 받고 2010년 6월에 있을 아들 리드의 졸업식 때까지만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청한 적이 있었다.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리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에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잡스는 나중에 리드가 커서 스탠퍼드의 의사가 되어서 자신이 사는 팔로 알토의 가정을 꾸리며 살면서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고 말했다. 리드가 다른 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부 또 다트머스 입학을 알아보기 위해서 외삼촌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리드는 결국 스탠퍼드를 택했다. 스탠퍼드 입장에서도 스티브 잡스의 아들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을 것이다. 리드가 대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일찍이 스탠퍼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것일까? 그런 잡스가 타계한 지 10여일이 지난 2011년 추도식이 스탠퍼드 대학교 내의 교회에서 열린 것은 스탠퍼드가 그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 결정에 잡스의 의견이 반영되었을지는 궁금하다. 잡스 입장에서 기독교가 시원하게 해소해주지 못한 창조주의 절대성과 전지전능 간의 갈등은 동양 종교가 가지는 통합성과 우주의 왕자를 차지하는 유일한 절대신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 두리뭉실함 속에서 봉합되고 말았다. 인간에게 스스로 존재 자체를 사고할 힘이 주어지면서 숙명과도 같은 의문이 생겼다. 이 위대한 힘은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부여했단 말인가? 인류의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하나는 강력한 점의 산물이다. 우리 선조들이 죽은 사람들 머리를 해 뜨는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기본적인 코인들과 피라미드를 만든 것도 그 해답에 대한 갈구였다. 동물을 섬기고 하늘이 제사 지내며 조성을 섬기는 것도 해답을 종교는 이에 해답을 제공한다. 해답이 맞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해답이라고 믿으면 그만이다. 우리의 숙명인 전제론적인 긴장관계는 즉시 해소된다. 교회나 성당, 절, 모스크에 가는 쉬운 솔루션이 있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구토를 느낄 필요도 없다. 인류가 과학적으로 풀지 못한 신비에 대해서 해답이 주어졌으니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일종의 정신과 치료. 절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정신과 병원이 없다면 교회나 성당이 현대에 성행하는 정신과 병원인 셈이다. 스티브 잡스도 이 문제를 두고 평생 동안 고민했다.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는 1995년 소미소니안 연구소와 인터뷰에서 미국 살 때 쿠바 미사일 위기 때문에 자고 나면은 깨어나지 못할까봐 며칠 밤 동안에 잠을 설친 기억을 언급했다. 잡스와 기독교,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다. 모든 동전과 지폐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인간이 트러스트라는 문구가 아로 새겨져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침례 감리교 순복음 기독교 잡스도 교회에 다녔다. 아이 잭슨에 따르면 잡스의 부모는 신앙심이 두텁지 않았지만 아들이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러이러면 그를 루트교 교회에 데려가곤 했다. 하지만 잡스가 13살 되던 68년 아프리카 어린이의 충격적인 사진이
잡지 표지에 실린 것을 보며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이들이 참 잡스가 고통을 아시냐고 묻자 목사님 스티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신다라고 답했다. 그의 잡스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과는 어떤 관련도 맺기 싫다고 선언하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적어도 살아서는 그랬다. 그가 교회와 다시 엮인 것은 2011년 10월 그가 세상을 떠나고 추도식을 스탠퍼드 대학 내에 있는 메모리얼 처치 예배당에서 치르면서다. 잡스가 느꼈던 모습은 자명하다. 신이 전능하다는 전제와 절대 선이라는 전제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강력한 유일신을 가진 종교가 가진 본원적인 패러독스다. 전제하다고 하면 과거의 현재 미래의 일을 모두 꿰뚫고 있다는 말이다. 양자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론 누가 잠시나마 자기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지 어느 소행성이 몇 년 만에 지구와 충돌할지를 죄다 알고 있어야 한다. 전능하기 위해서는 미시 세계인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관장할 뿐 아니라 우주에서 발생하는 거시적인 사건 또한 하나도 빠짐없이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제되는 능을 신의 능력으로 전제하고 나면 주위에서 발생할 납득하기 힘든 사건들에 대한 책임이 신에게 전가된다. 모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이유로 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신은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하지만 어떤 다른 심오한 뜻을 가지고 일견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나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단기적 미시적으로 부조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더라도 장기적 거시적으로는 인류 전체 혹은 우주 전체를 위해서 불가피한 신의 선택일 수가 있다는 뜻이다. 잡스 질문을 대답한 목사가 취한 입장이지만 잡스를 납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두 번째는 신이 절대선의 담지자라는 전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정의성 전지전능하지만 꼭 절대선일 필요는 없다. 신은 100억 광년 넘는 거리의 우주를 만든 존재이므로 그 능력이 전지전능에 가깝지만 항상 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전지전능과 절대선 사이의 내재적인 갈등을 힘들어하면서도 첫 번째 입장을 채택하려고 노력하지만 잡스 같은 날카로운 이성에게는 통용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현실 기독교의 운영 행태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신앙보다는 예수님처럼 살거나 예수님처럼 세상과 바라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 그 자체만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기독교의 핵심을 잃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스가 이 작선에게 한 말이다. 이에 잡스는 선불교 같은 동양 종교를 향했다. 만약에 잡스가 기독교를 믿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잡스의 질문을 받던 목사가 전지전능과 절대선이 가진 긴장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해서 잡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잡스의 놀라운 성취가 가능했을까? 그 질문은 이 파트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다. 견눈질 몇 번으로 기독교에 실망하고 동양 종교로 향한 잡스에게 선불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잡스가 1972년 가을 18살의 나이로 반문화 개인주의 사회 동포주의 탐닉하며 잡스가 72년 가을 18세의 나이로 반문화 개인주의 사회 동포주의의 기운이 넘쳤던 캘리포니아 리더 대학에 입학해 동양종교에 탐닉하며 읽었던 책은 여러 권이 있다. 월터 아이작슨을 통해서 잡스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만 또 지금 이곳에 존재하라, 선신초심, 어느 요가 수행자의 자서전, 우주의식 등이 있다. 잡스의 동양종교 서적 리스트는 자선전 영문본과 한글본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잡스의 친구 데니얼 코키가 여러 매체와 인터뷰한 것을 미루어 보면 상기 서적은 잡스가 탐독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외에도 투릉파의 마음 공부, 하연 이런 책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구 선진국들은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서 호황을 누렸고 이 와중에
물질주의가 팽배하자 이에 대해서 반 인류 문화에 대항하는 젊은이들의 기류가 감지된다. 이런 속에서 베트남 또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이 일어나자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히피가 등장했다. 60년도에 이들은 미국 이런 일이 있었다. 종교 간 현상 아직도 이곳에 존재하라. 지금 이곳에 존재하라. 1972년 세상에 나온 지금 이곳에 존재하라는 200만 부 가량 팔린 베스트셀러. 그 2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1972년 리드 대학에 입학한 스티브 잡스였다. 이 책은 그냥 딱 봐도 예사롭지가 않다. 난해한 표지의 중간에는 무당 집에나 나올 듯한 개성 그림들과 춘하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야릇한 회화로 가득 차 있다. 형이상학적 회화에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격언이 더해지고 3장에서는 또 명상수행 방법을, 4장에서는 참고 서적을 소개한다. 이 책은 정연한 논리를 가진 스타일이 아니다. 예수도 나오고 시바도 나오고 음양도 등장하고 수면학습, 참선, 요가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도 한다. 채식과 소식이 중요하고 과일이 좋은 음식이며 빛이 가장 순수한 에너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호흡과 산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승이 항상 지켜보시니 진실하라고 충고한다. 현자들의 격언도 들려주지만 감각적인 어투가 아니라 자연스레 익혀가라는 분위기이다. 람다스. 람다스는 원래 이름은 리차드 엘퍼트. 1931년 4월 매사추세츠 뉴턴의 유대인 가정에서 지력체력 경제 정치력을 겸비한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 코스를 걸으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은 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는 하버드 지금은트 프로이트와 인간의 동기부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채취되는 환각성 물질인 사일로사이빈을 접한 것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사일로사이빈을 처음 시도한 엘퍼트는 신비로 남에게 규정되고 만들어진 자신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을 본 것이다. 삶과 죽음의 건너편에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통과하기 위해 사일로사이빈을 약 200명에게 나누어주며 설물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고 한 요가 수행자의 자서전, 지난 세기 최고의 요가 수행자로称颂되는 파라마한 요가난다의 저서 한 요가 수행자의 자서전은 20세기 초반의 인도의 상황이 상세히 기술된 요가 수행자에 의한 요가 수행자를 위한 기록이다. 모비딕만큼이나 간단하다. 요가난다. 이런 책들. 삶과 죽음, 호흡, 욕망, 소식과 채식, 태양에너지, 점성술, 또 아담과 이브, 예수와 제자들, 정신법칙. 이렇게 그는 바바지라이히 마하사시 스리 6테스라로 이어지는 크리아 요가를 강조하며 진실과 신에게로의 접근은 지식의 축적이 아닌 명성과 직관적인 힘으로 가능하다고 것을 보였다. 그는 또한 여러 종교 간의 구분을 두지 않았고 특히 예수의 사상도 적극적으로 포용해 예수와 그 제자들은 크리아 요가의 여체적 하나인 호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미없는 전후 치전. 한 요가 수행자의 자서전은 자서전인 만큼 논픽션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종교적인 신비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 저자는 태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생까지 기억하고 8살 때 치명적인 콜레라에 걸렸는데 라리히
사진이 빛을 발하며 이를 치유해준다. 몸이 두 개의 성자, 절단된 팔을 3일 만에 상처 없이 복구한 성자, 손에 장미향과 자스민향, 크리아 헤어가의 계보를 잇는 저자의 스승들은 거의 예수급 이적을 행한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바바지는 죽은 사람을 살기도 했고, 그의 제자 마사야는 장님 눈을 뜨게도 했고, 저자는 바바지에 대해서 전지전능 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마사야는 전지편지한다고 했다. 요가난다의 스승인 역대스와르는 예지 능력은 물론이고 시공을 조절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는 1893년 1월 인도의 또 네팔의 적경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10살이 간 넘어서 성자와 스승을 종교적인 구도정신이 강했다. 하지만 잡스는 선심초심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면 천재 바보라는 극단적인 이분문을 사용했고 상품이나 아이디어도 엄청난 것이거나 쓰레기 중 둘 중에 하나였다. 스즈키는 의사소통에도 의도나 자기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려는 충고했지만 잡스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매혹시키기도 했고 현실 왜곡장을 사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믿게 한 경우도 많았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는 기본적으로 Y 이론 스타일이 아니라 X 이론에 훨씬 가깝다. 잡스가 스즈키의 가르침을 좋아하지만 스즈키가 잡스를 직접 가르치다면 그다지 훌륭한 제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스즈키 순료는 1904년 일본 도쿄 남쪽에 있는 가나가와 현의 선사였던 아버지와 역시 선사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재혼했던 어머니가 데려왔던 의붓 형이 아리는 여동생, 어렸을 때 청명함을 보였고 학교 하지만 아이들은 삭발한 그를 놀리기 일쑤였고 격노하기도 했다. 이런 스즈키 설교. 그가 서양인들에게 포교하는 꿈을 이룬 것은 59년 샌프란시스코 진출하면서 당시 그곳에 나이든 일본인 이민자들이 비성적인 자선 활동하는 수준이었는데 스즈키는 서양인의 보습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지도하에 선 센터는 번창했고 수많은 제자들을 찾았다. 스즈키는 71년 암으로 입적했다. 그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행이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미국의 소위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반발해서 히피운동과 좌파운동의 기운이 넘치던 60년대 미국에서 스즈키는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동양의 선을 알렸던 정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우주의식.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후에 진화에 열광한 때였다. 이런 우주의식은 아이작슨의 국문판 전기에서 잡스의 독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영문판에는 빠져있다. 아이작슨이 자신의 인터뷰를 체크하다가 잘못되어서 뺐을 수도 있고 잡스가 특별히 요청했을 수도 있고 잡스의 친구 데니얼 코키는 한 인터뷰에서 잡스가 우주의식을 읽고 자신에게도 권했다고 한다. 잡스가 우주의식에서 영향을 받았으면 1985년 플레이보이지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그는 사고의 지리를 이야기하고 컴퓨터가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의 도움으로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의 같은 선각자의 생각을 탐구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 핵심 논지. 우주에서 버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정신이 지각적인 단계에서 심상적인 단계를 거쳐 개념적인 단계로 발전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의식으로 번역하면 짐승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단순 의식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식마저 인식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자기의식의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진화의 모멘텀에 서 있다. 제도적인 심리의 형성을 통해서 우주의식으로 향한 변화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버크가 같이 의식의 진화를 받아들인다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 금지, 이브는 나빠요.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단 말이다. 아담과 이브는 원래 단순 의식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을 대상화해서 고민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의식 상태로 고양된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빌미를 제공했던 장본인으로 비난받아온 이브는 사실 인류 정신의 진화를 이끈 인물이 되는 것이다. 역적이 영웅으로 탈바꿈 하는 순간이다. 버그는 이브가 없었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겠지만 아직 단순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우주식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지를 스티브 잡스와 종교, 동양철학 소설과 신비주의의 서적에 심취했던 스티브 잡스는 20살이 되던 해 인도 순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어느 여가 수행자에 같이 매년 한 번씩 읽었을 만큼 그 영향 그 아래에 있었다. 나아가 동양 종교 서적은 그의 일상과 사업에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이정 비슈누는 이미 9번을 인간의 모습으로 한 아바타로 환생해서 인류를 악으로부터 구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일을 했다. 마지막으로 비슈누로 중생을 구제한 이가 바로 고타마 붓다, 즉 시타르타다. 힌두교는 불교를 자신의 품 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도인들은 자신을 힌두교인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자신들은 진실을 믿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믿음 체계를 외부인들이 힌두교로 부를 뿐이다. 자합세계는 힌두교와 선부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는 평생의 화두였다. 그래서 그는 아이작슨에게 자신이 인생 대부분에 걸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과 사후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50대 50이라고 생각했고 우주와 무한대에 대한 잡스의 애착이 남긴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토이스토리의 주인공 무한대를 넘어서였다. 1995년 잡스가 우주식의 내용에 100%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1985년 프레이보이즈와 인터뷰에서 보듯이 그는 인류의 의식이 진화하고 그 와중에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믿었다. 컴퓨터가 잡스의 자전거에 대한 집착도 유별났다. 인도에 갔을 때보다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문화적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구에서 중시하는 이성적인 사고는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며 서구문명이 이루어진 훌륭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음.